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약혼 식장 문이 열리며 스며든 차가운 공기처럼 수아의 시선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불꽃이 피어올랐다. 지은아, 이 결혼이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어머니의 말처럼. 이 사랑은 나를 깨우는 독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는 그곳에서 나는 지은이었다. 28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사는 나날이 반복되던 중 가족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모든 것이 뒤집혔다. 우리 집안은 세대를 이어온 재벌 기업의 후계자였고 수아의 집안은 시애틀에서 성공한 한인 사업가 가문이었다. 그들은 미국에서 돌아온 딸을 통해 한국 시장을 공고히 하려 했고 나는 그 도구가 되었다. 약혼 소식이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났다. 수아, 30살의 차가운 미인. 그녀의 눈은 에스프레소처럼 깊고 검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얼음처럼 단단했다. 반갑습니다. 지은 씨. 그녀의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손끝에서 전해지는 냉기가 나를 떨게 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 이상한 설렘이 스며들었다. 왜일까? 나는 남자조차 제대로 사귄 적 없는 여자였는데. 결혼 준비는 지옥이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부터 드레스 피팅과 예식장 예약으로 나를 쥐어짜냈고 아버지는 이 결혼이 집안의 미래야 라며 압박을 더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어레인지드 매리지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전통이었다. 특히 재벌 가문 사이에서는. 나는 반항하고 싶었지만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이 나를 올가매었다. 수아와의 만남은 더 최악이었다. 그녀는 시애틀에서 자란 탓에 한국의 습기 찬 공기를 싫어했고 대화는 항상 짧고 건조했다. 커피 한 잔 어때요? 내가 물으면 필요 없어요. 그녀의 대답.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다. 그녀도 불편한 걸까? 아니, 그녀는 완벽했다. 시애틀의 패션 업계에서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하며 늘 세련된 옷차림으로 사람들을 압도했다. 긴 검은 머리, 날카로운 코끝,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상처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첫 번째 데이트 안이 강제된 만남은 한강 공원에서였다. 봄바람이 불어오던 오후, 나는 그녀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나타났을 때 하얀 블라우스와 청바지 차림의 그녀는 마치 서구 영화 속 여주인공 같았다. 여기 앉아요. 내가 자리를 내주자. 그녀는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지은 씨, 이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나는 솔직히 말하고 싶었다. 싫어요.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가족을 위해 할게요 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도 그래요? 시애틀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 생활이 낯설어요. 그 말 속에 스며든 외로움이 나를 처음으로 그녀에게 끌어당겼다. 우리는 한강을 따라 걸었다. 물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채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킹 음악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손이 스치자 그녀의 피부가 뜨거웠다. 아니, 내 착각일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아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차가운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검색했다. 시애틀 사진들, 금빛 석양 아래의 공간 바늘탑, 커피숍에서 웃는 그녀의 모습. 하지만 그 웃음은 강제된 듯 했다. 댓글들에는 수아, 유록 소스트롱 이라는 영어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강한 여자였다. 나처럼 가족의 그림자 아래서 살아가는. 다음 날 어머니가 결혼식 날짜를 정했다. 여름 끝 서울의 가장 화려한 호텔에서. 나는 수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함께 준비할까요? 답장은 늦었지만 왔다. 좋아요. 내일 만나요. 그 짧은 문장이 나를 설레게 했다.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웨딩 플래너 미팅에서 그녀가 꽃 선택을 놓고 고민할 때 나는 장미 어때요? 로맨틱하잖아요. 라고 말했다. 그녀가 웃었다. 처음 보는 진짜 웃음. 지은 씨, 재미있네요.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우리는 카페로 옮겨 커피를 마셨다. 시애틀 스타일의 라떼를 주문한 그녀가 말했다. 저기서 커피 문화가 최고예요. 한국 커피는 너무 달아요. 나는 웃으며 대꾸했다. 그럼 제가 시애틀 스타일로 타줄게요. 대화가 이어졌다.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 부모의 이혼 후 시애틀에서 홀로 자란 날들. 외로웠어요. 항상 강해야 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그녀가 피하지 않았다. 나도 그래요? 가족 때문에 숨막혀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안에 피어나는 무언가가 있었다. 사랑.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끌림이었다. 그러나 드라마는 곧 시작되었다. 결혼 한 달 전 수아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의 전 연인 시애틀에서 만난 미국인 여성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 수아, I miss you. 컴백이 그 메시지를 우연히 본 나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아니, 바이섹슈얼.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 자신조차 남자에 끌린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그녀의 아파트, 강남의 고급 콘도. 문을 열자 그녀의 눈이 붉었다. 지은 씨, 왜 왔어요? 당신의 비밀을 알았어요.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다. 그건 과거예요. 가족이 알면 이 결혼이 깨질 거예요.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몸이 떨렸다. 나도 당신을 말끝을 흐린 그녀의 입술이 내게 가까워졌다. 키스. 부드럽고 뜨겁고 금지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운명이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의 반대는 폭풍처럼 몰아쳤다.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지게 무슨 소리야? 레즈비언. 우리 집안 망신이야. 라고 외쳤다. 아버지는 침묵으로 압박했다. 수아의 부모도 시애틀에서 전화를 걸어 이 결혼은 사업이야? 감정은 필요 없어. 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는 숨을 곳을 잃었다.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우리는 서로를 붙잡았다. 포기할까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은아. 이 사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녀의 말에 용기가 생겼다. 우리는 비밀리에 만나기 시작했다. 한강의 다리 아래, 은밀한 카페, 심지어 제주도로의 짧은 여행. 제주 바다 앞에서 그녀가 말했다. 시애틀에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에요. 당신 덕분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맹세를 지켜주는 듯 했다. 하지만 드라마는 더 깊어졌다. 언론이 우리 약혼을 보도하며 수아의 과거가 새어나갔다. 온라인에서 재벌딸 레즈비언 스캔들이라는 헤드라인이 터졌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우리를 찔렀다. 트롤들이 쏟아지는 댓글들 동성애는 병이야, 집안의 치욕. 나는 울었다. 수아는 더 차가워졌다. 이게 끝이야,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우리 싸워요. 함께 나는 가족 앞에 나섰다. 엄마, 아빠. 저는 수아를 사랑해요. 진짜 사랑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세상이 너를 용납하지 않을 텐데 그 말에 나는 대답했다. 변화는 우리부터예요. 우리는 변화를 시작했다. 수아가 시애틀의 친구들을 불러 한국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LGBTQ 커뮤니티의 활동가들이었다. 함께 서울의 프라이드 행사에 참가했다.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수아의 손이 내 손을 꽉 쥐었다. 고마워, 지은아. 당신이 나를 깨웠어. 로맨스가 피어났다. 밤마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키스를 나누고 미래를 꿈꿨다. 결혼 후에 시애틀 가서 살까? 그녀가 물었다. 아니, 서울에서. 우리 집에서 나는 웃었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은 여전했다. 아버지가 결혼 취소해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클라이맥스는 결혼식 전날이었다. 호텔 로비에서 수아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수아, 나랑 돌아가. 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는 나를 보며 말했다. 미안해. 이제 지은이가 내 전부야. 그 장면을 본 언론이 또다시 소란을 피웠다. 우리는 도망쳤다. 남산타워로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봤다. 이 도시가 우리를 용납할 날이 올까? 내가 물었다. 그녀가 나를 끌어안았다. 우리가 바꿀 거야. 그 밤, 우리는 사랑을 확인했다. 뜨겁고 절박한 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호텔은 꽃으로 장식되었고 하객들은 재벌 가문의 친척들로 가득했다. 나는 백야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심장이 터질 듯 했다.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다. 수아는 다른 방에서 준비 중이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시애틀 디자이너가 만든 우아한 실크 가운.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아름다워. 서로를 보며 속삭였다. 하지만 복도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마지막 기회야. 취소할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게 제 선택이에요. 의식은 시작되었다. 사제의 말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은 씨, 수아 씨를 사랑합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반지가 교환되는 순간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그 박수 속에 숨겨진 비난이 느껴졌다. 리셉션에서 우리는 춤을 췄다. 왈츠에 맞춰 그녀의 몸이 내게 밀착되었다. 사랑해. 그녀의 속삭임. 그 순간 세상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저녁, 수아의 전 연인이 다시 나타났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질렀다. 이건 가짜 결혼이야. 수아는 나랑 있어야 해.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앞으로 나섰다. 나가세요. 수아는 이제 내 사람이에요. 그녀가 나를 밀쳤고 나는 넘어졌다. 수아가 달려와 나를 안았다. 지은아, 그 혼란이 끝난 후 우리는 방으로 돌아왔다. 미안해. 그녀가 울었다. 나는 키스로 답했다. 우린 이겼어. 결혼 후 우리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갔다. 바다를 보며 우리는 자유를 맛봤다. 시애틀 갈래? 내 사업 도와줄래? 그녀가 물었다. 좋아. 하지만 서울도 잊지 말아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는 삶. 하지만 현실은 험난했다. 돌아온 서울에서 가족의 냉대가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는 상속을 위협했다. 수아의 사업도 타격을 받았다. 클라이언트들이 스캔들 때문에 계약을 취소했다. 우리는 힘들었다. 밤마다 안아주며 버텼다. 포기하지 마. 서로를 격려했다. 시간이 흘렀다. 반년 후 우리는 변화의 물결을 탔다. LGBTQ 권익 단체에 가입해 서울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수아의 연설 사랑은 국경도 성별도 초월해요. 이 화제가 되었다. 언론이 긍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가 우리를 지지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수질러브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가족도 서서히 돌아왔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로맨스는 깊어졌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아침에 커피를 타며 저녁에 산책하며 수아가 시애틀 스타일로 요리해주는 날 나는 한국식 반찬으로 보답했다. 이게 우리 삶이야. 그녀가 웃었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수아의 사업 파트너가 배신했다. 시애틀 지사에서 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 잃을지도 몰라. 그녀가 무너졌다. 나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함께 다시 시작해. 내가 디자인 도울게. 우리는 밤새 계획을 세웠다. 새로운 브랜드 젤지비티 테마의 패션 라인. 어웨이컨드 러브라는 이름으로. 사업은 성공했다. 서울 패션위크에서 데뷔한 컬렉션이 호평을 받았다. 모델들은 우리처럼 다양한 커플들이었다. 수아의 눈이 빛났다. 지은아, 이게 꿈이었어. 나는 그녀를 껴안았다. 우리 꿈, 가족도 지원했다. 아버지가 투자금을 주며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우리는 시애틀을 방문했다. 그녀의 옛집에서 과거를 청산했다. 전 연인과 마주쳤을 때 행복해 보이네. 그녀가 말했다. 수아가 대답했다. 내 덕분이야. 이제 진짜 사랑을 알았어. 한국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우리는 플로트를 이끌었다. 깃발 아래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외쳤다. 사랑은 사랑이야. 나는 수아의 손을 잡고 울었다. 이게 우리의 승리였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결혼 1주년을 축하했다. 촛불 아래 영원히 함께 맹세했다. 하지만 작은 갈등이 있었다. 수아가 시애틀로 더 자주 가려 했다. 사업이 커져서 나는 불안했다. 나 버리지 마. 그녀가 웃었다. 바보, 당신 없인 못 살아. 우리는 대화를 통해 풀었다. 균형 잡자. 그 후 더 강해졌다. 2년이 흘렀다.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나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고 수아의 패션 브랜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우리는 서울 외곽에 집을 샀다. 정원에서 꽃을 키우며 평범한 행복을 누렸다. 하지만 새로운 드라마가 왔다. 수아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시애틀 시절 트라우마가 그녀가 고백했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상담을 받았다. 함께 이겨내자. 매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가 회복되며 당신이 내 약이야 라고 말했다. 가족 관계도 회복됐다. 어머니가 손녀를 원했다. 입양할까? 우리는 웃었다. LGBTQ 커플의 입양이 점점 가능해지는 한국에서 우리는 희망을 품었다. 친구들도 늘었다. 서울의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우리는 멘토가 됐다. 젊은 커플들에게 사랑은 두려워 마라 조언했다. 여름, 우리는 시애틀으로 휴가를 갔다. 공간 바늘탑 아래 피크닉을 했다. 여기서 시작됐던 내 삶이 당신으로 완성됐어. 수아가 말했다. 나는 키스했다. 나도. 돌아와. 우리는 책을 썼다. 차가운 약혼에서 피어난 사랑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한국 문화 속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도전이지만 사랑이 이겨요 라고 말했다. 가치가 전파됐다. 3년 차, 우리는 입양을 준비했다. 작은 소녀, 한국계 혼혈아이. 우리 딸 이름은 하린. 그녀를 아는 순간 세상이 달라졌다. 수아가 눈물을 흘렸다. 가족이 됐어. 우리는 부모로서 성장했다. 밤에 하린을 재우며 이야기를 들려줬다. 엄마들은 서로 사랑해서 만났어. 사업은 더 커졌다. 시애틀 지사를 열었고 나는 디자인 디렉터가 됐다. 출장 중 우리는 로맨틱한 데이트를 했다. 여전하네. 그 떨림. 웃었다. 하지만 작은 위기가 왔다. 미디어에서 우리를 스캔들 커플로 재조명했다. 하린의 학교 입학을 앞두고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했다.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세요.
사회적 압박 속 우리는 더 단결됐다. 할인의 첫 학교 날 우리는 손잡고 갔다. 엄마들 사랑에 그녀의 말에 모든 게 보상됐다. 5년 후 우리는 롤모델이 됐다. 정부의 LGBTQ 정책 변화에 기여했다. 수아의 연설 사랑의 자유를 위해 이 국회에 울렸다. 가족은 완전해졌다. 어머니가 할인을 돌보며 후회 없어 라고 말했다. 우리의 사랑은 여전했다. 매일 아침 키스, 저녁 산책. 시애틀과 서울을 오가며 다문화 삶을 살았다. 이게 깨달음이야, 수아가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작은 드라마 할인의 첫 연애 고민. 엄마, 나도 레즈비언일까? 우리는 안아주며 무엇이든 사랑해 라고 했다. 그녀의 용기를 북돋웠다. 10년 후 우리는 은퇴를 꿈꿨다. 브랜드를 후배에게 넘기고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 시애틀, 유럽. 영원한 신혼여행에 웃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토스트했다. 너희 덕에 집안이 밝아졌어. 눈물이 흘렀다. 마지막 밤, 서울의 별 아래. 사랑해, 지은아. 나도, 수아야, 우리의 사랑은 깨우는 빛이었다. 한국 사회를, 우리를 변화시켰다.